제 이름은 박순자 73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남편 떠날 때도 힘들었지만 내가 제일 믿었던 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그날이 내 인생에서 제일 무너진 날이었어. 그리고 그 진실을 알려준 건 사람도 아니고 하늘의 계시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작은 녹음기 하나였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믿었던 딸에게 배신당한 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신문을 보던 사람, 저보다 먼저 일어나 밥상을 차려주던 사람, 오늘은 어디 나가고 싶냐고 먼저 물어보던 사람. 그 사람이 없는 집은 갑자기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겁이 났습니다. 외로움도 두려웠고 어느 날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때 딸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같이 살자. 나도 혼자 사는 거 싫어. 우리 이렇게 1층, 2층 쓰면 되잖아. 엄마 1층, 나 2층.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층에는 제가, 2층에는 딸 수정이가 사는 층간 가족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수정이는 44, 미혼입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엄마, 하루에 4시간만 일해. 월급 많아야 90만 원? 그래도 엄마랑 같이 사니까 상관없잖아. 딸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마음 한쪽이 짠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80, 90만 원으로 어떻게 혼자 사니? 그래도 내 옆에 있어 준다니 남복받은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준석이. 며느리 은희, 손주 둘과 살고 있습니다. 떨어져 살다 보니 자주 보지도 못하고 가끔 얼굴을 보는 정도입니다. 자연스레 제 마음은 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절 찾아오는 횟수만 따져도 전화하는 빈도만 세어봐도 딸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반면 며느리 은희는 참 공손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어머님, 이거 반찬 조금 했어요. 어머님, 김치 조금 담갔어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어머님을 붙이고 고개도 깊이 숙이고 웃을 때도 예의가 바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느낌은 안 났습니다. 언제나 얇은 비닐막 같은 게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 수정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새언니 원래 저래. 겉으로만 싹싹한 타입이야. 속으로는 뭐 생각하는지 몰라. 그래. 나는 그냥 좀 어렵더라. 엄마 느낌 맞아요. 새언니가 엄마한테 잘하는 것도 다 계산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뭐라도 기대하니까 저러는 거지. 딸의 말을 몇 번 듣고 나니 은희가 반찬을 들고 와도 자꾸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인데요. 됐다. 우리 수정이가 다 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은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섰고 그 모습을 본 딸은 또 제게 속삭였습니다. 봐요, 엄마. 딱 그 정도 거리만 유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딸은 내 편, 며느리는 거리 두고 볼 사람으로 마음속에 구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수정이의 한 달 수입은 많을 때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엄마, 카페 알바비에 가끔 행사 알바하면 한 80, 90만 원. 뭐 그 정도야. 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월 90 가지고 뭘 하니? 그래도 내 옆에 있으니 그걸로 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생활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들어오는데 손에 들린 가방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정아, 그 가방 예쁘네.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싸게 산 거야, 엄마. 하지만 저는 TV 홈쇼핑에서 비슷한 가방이 몇십만 원에 팔리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화장대 위에는 고급 화장품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비싸 보이는데. 아, 엄마. 요즘은 다 세일해. 그리고 나도 좀 꾸미고 살아야지. 맨날 초라하게 살 순 없잖아. 그 다음엔 새 구두, 또 그 다음엔 고급 미용실에 다녀왔다는 말. 수정아, 너 월급이 80, 90이라며 이렇게 써도 괜찮겠니? 제가 조심조심 묻자 딸은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새언니 보면 모르겠어? 오빠랑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지갑 들고 차도 좋고 맨날 엄마 앞에서 이번에 어디 다녀왔어요? 이번에 뭐 샀어요? 그 소리 들으면 나도 사람인데 나만 초라해 보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다시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괜히 잘난 척 했겠어. 우리 딸 기죽게 하려고 했겠지. 그때까지 저는 딸의 과한 소비가 아니라 며느리의 비교와 허세가 문제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곳곳에 이상한 징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걸 다 흘려보냈습니다. 마트에서 같이 장 보던 날이었습니다. 손님 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데요? 계산대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또 한도 찾나 보다.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이 카드. 딸은 껄껄 웃으며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며느리 은희의 얼굴이 살짝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쓸데없이 예민한 애 이렇게만 생각했지요. 또 어떤 날은 딸이 제 방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폰 비밀번호 뭐였지? 앱 깔려고. 그게 뭔데? 엄마 통장 잔액도 보고 공과금도 내고 요즘 다 폰으로 해. 엄마 힘드시니까 내가 대신 보려고 그래. 전 그 말을 듣고 고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이런 거 모르니까 내가 좀 도와줘라. 그날 이후로 제 통장, 제 도장, 각종 서류들이 딸 방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새벽 2시 문틈 사이로 보이던 휴대폰 불빛, 딸의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 그리고 그날의 한마디. 이번 달도 해결됐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저는 그땐 몰랐습니다.
그저 카드값이라도 냈나 보다 그 정도로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앞에 두툼한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안내 중요 카드사 특별 상담 장기 연체 고객 안내문. 진한 글씨들이 눈을 찔렀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 집 건가? 제가 허리를 굽혀 봉투 하나를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계단을 뛰어내려와 제 손에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 스팸이야. 요즘 이런 거 엄청 와. 엄마는 이런 거 열어보면 안 돼. 잘못하면 사기 전화 온다니까. 그래도 연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요즘은 다 저렇게 써. 엄마는 그냥 이런 거 손대지 마. 내가 다 버릴게. 딸은 봉투들을 힘주어 구기더니 쓰레기통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그때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손이 유난히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쓰레기를 버리려고 봉지를 묶다가 찢어진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체 금액 320만 원. 300이 넘는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 카드야? 제 머릿속에서 딸도 아닌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은희네가 쓴 건가 그래서 수정이가 저렇게 민감해져 있었던 건가?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추측이었지만 그땐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은희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은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데요. 요즘 아가씨가 쓰는 돈이 조금 많이 많아 보여서요. 저는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님 통장도 아가씨가 같이 보잖아요. 한 번쯤 어머님이랑 같이 내역을. 은희야. 제 목소리가 스스로 들어도 싸늘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수정이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내가 뭘 안다고 내 딸 문제를 얘기해. 너는 너희 집이나 잘 챙겨. 우리 수정이 일에 참견하지 마. 은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진짜로 어머님이 걱정돼서. 됐어. 나는 내 딸을 믿는다. 너는 이런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 그 말에 은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역시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에 그 불빛과 한숨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딸의 과한 소비, 수상한 우편물, 새벽 2시의 불빛.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없는 자리에서 은희가 딸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수정이가 괜히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을 텐데. 결국 저는 딸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상한 결심을 하나 합니다. 바로 녹음기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녹음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작고 티 안 나는 걸로요. 점원이 손바닥만 한 작은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말소리 나면 자동으로 녹음되고요. 크기도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저는 그걸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사다니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해야겠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 화분 뒤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큰 병원에 검진이 있다고 말하고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병원 검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였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곧장 거실로 가서 화분 뒤에 숨겨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건 내가 괜히 예민해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문 여닫는 소리, 발자국 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같은 생활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이번 달 카드값 300만 원. 수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달에도 200 나왔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잠시 후 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괜찮아. 엄마 계좌도 있는데 뭐. 그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자기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몰라. 통장도 도장도 다 나한테 맡겨놨잖아. 모바일 앱도 내 휴대폰에 다 깔려 있고. 얼마 전 새벽에도 앱으로 200 빼서 카드값 막았지. 이번 달도 해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새벽 2시 문틈 사이로 보이던 그 불빛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도 해결됐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친구 미영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계속 빼가도 돼. 어머님 돈인데. 아, 괜찮아. 엄마는 원래 나 쓰라고 모아둔 돈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평생 나랑 같이 살 거면 그 돈이 내 돈이랑 뭐가 달라. 그래도 너희 새언니가 눈치챈 것 같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먼저 엄마한테 말했잖아. 엄마, 새언니가 엄마 통장에 관심 있는 것 같아. 자꾸 돈 얘기해. 라고. 엄마는 내 말이면 무조건 믿거든. 하하. 딸의 웃음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새언니는 좋게 말하면 눈치 빠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참견쟁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엄마 나이도 많고 치매도 오는 것 같던데. 몇 년만 지나면 어차피 다 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녹음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내 통장 좀 보여줄래요?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어머님 최근 3개월 동안 출금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얼마나요? 대략 3,800만 원 정도 인출되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찾았다고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이 직접 창구에서 찾으신 게 아니라
대부분 모바일 앱 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으로 자주 인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제 낡은 폴더폰을 꺼내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걸로는 전화밖에 못하는데. 직원은 금세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어머님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분이 있으신가요? 자녀분이라든지. 딸이 내 통장을 보긴 해요. 아마 그 따님 휴대폰에 어머님 계좌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기기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꾸준히 인출이 되어 있네요. 밤늦게 새벽 시간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새벽 2시의 장면 딸방. 문틈 사이로 보이던 불빛. 이번 달도 해결됐다는 그 말이 한꺼번에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지? 집에 도착하자 저는 며느리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희야.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떨려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너 언제부터 알았니? 수정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전화기 너머로 은희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1년 전부터였어요, 어머님. 1년 전. 네. 마트에서 같이 장 본 적 있잖아요. 그때 아가씨 카드가 계속 결제가 안 됐어요. 직원이 한도 초과라고 하는데 아가씨가 웃으면서 또 한도 찼나 보다 그렇게 말하고 다른 카드 꺼내서 결제했어요. 그때는 저도 그냥 넘겼어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말없이 귀만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랑 같이 계실 때면 아가씨가 꼭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엄마 통장에 아직 돈 많지? 엄마 카드 비밀번호 뭐였지? 농담 같기도 한데 듣는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았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은 아가씨가 저한테 농담처럼 그러셨어요. 엄마 돈은 어차피 다 내 거야. 나는 나중에 상속 안 기다려. 미리 땡겨 쓰는 거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왜 그 말들이 내 귀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을까? 은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라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날 어머님께 통장 한번 같이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늦게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늦은 건 내가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은 나야.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은희야. 네, 어머님.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오해했다. 정말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은희의 울먹이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금이라도 어머님이 진실을 알게 되신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은희야. 네, 어머님. 그동안 내가 한 말은 한 번도 안 듣고 내 딸 말만 귀에 담았구나. 너는 계속 나 걱정해주고 있었는데 나는 너를 욕심 많은 며느리로만 봤어.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 말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가족을 모두 불렀습니다. 아들 준석이, 며느리 은희, 그리고 딸 수정이.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녹음기 한 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수정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일단 같이 듣자.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이번 달 카드값 300만 원. 딸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정이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장난식으로 한 말인데. 조용히 해. 이번에는 아들 준석이가 말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엄마는 지금 자기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몰라. 통장도 도장도 다 나한테 맡겨놨잖아. 모바일 앱도 내 폰에 다 깔려 있고. 얼마 전 새벽에도 앱으로 200 빼서 카드값 막았지. 이번 달도 해결. 준석이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딸의 독백. 새언니, 그 여자가 눈치채더라고. 엄마 통장 얘기하면서 슬금슬금 떠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먼저 엄마한테 말했지. 엄마, 새언니가 엄마 재산에 관심 있는 것 같아. 엄마는 내 말이면 무조건 믿거든. 하하. 녹음이 끝났을 때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수정아. 제가 조용히 부르자 딸이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내 목소리 맞지?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카드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엄마 돈을 몰래 빼간 거야. 그래서 내 올케 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한테서 멀어지게 한 거야. 수정이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다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처음엔 진짜 이번 달만 좀 빌리자.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카드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나 혼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준석이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통장을 내 폰에 등록하고 밤마다 몰래 돈을 빼간 거야? 카페 알바 몇 시간 하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인생 산다고 명품 흉내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 통장까지 손대고 거기에다가 우리 은희까지 끌어들여? 엄마한테 은희가 재산 노린다고 먼저 거짓말한 게 지금도 장난이야? 은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네, 엄마. 넌 이 집에서 나가라. 엄마. 수정이가 얼굴을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나 어디 가서 살아? 나 돈도 없고. 3개월 동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3,800만 원이다. 그 돈이면 전세든 월세든 어디서든 살 방은 구했겠지. 엄마, 나 그렇게까지 쓰려고 한 거 아니야. 조금씩. 처음에 카드값 50 나왔을 땐 줄일 수 있었어. 100 나왔을 땐 멈출 수 있었고, 처음 모바일 앱 깔 때, 처음 내 통장을 등록할 때, 그때 멈출 수 있었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입술만은 떨리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근데 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주 줄게. 그 안에 짐 정리해서 나가라. 수정이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나도 그런 줄 알았다. 나도 내가 너 없인 못 살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나가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저는 퍼즐을 맞추듯 과거를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장면이 다른 뜻으로 보였습니다. 딸의 한 달 수입은 대부분 80, 90만 원. 카페 알바 몇 시간, 가끔 행사 도우미.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매달 150, 200, 어쩔 땐 300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그냥 요즘 물가가 비싸서 그러려니 했지만 실제로는 명품에 준하는 가방, 백화점, 화장품, 비싼 미용실, 여기저기 쏟아부은 택시비, 배달앱 결제들. 처음엔 50만 원이던 카드값이 100만 원이 되고 150만 원이 되면서 연체가 한 번 시작되자 이자와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붙었겠지요. 이번 달도 해결됐다. 새벽 2시, 그 말은 알바비로 해결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달도 엄마 통장에서 빼와서 막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낙서처럼 내뱉던 말도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엄마 돈은 어차피 다 내 거야. 나 상속 안 기다려. 미리 땡겨 쓰는 거지. 그땐 농담 섞인 투정쯤으로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소비, 카드값,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그리고 내 통장에 손대는 딸. 그제야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엄마 혼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준석이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은희가 제 짐을 정리해 주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상자 안에는 얇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기록 3년 전부터.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4월 12일 어머님 단호박 좋아하심. 다음에 오시면 단호박죽 해드리기. 6월 3일 화려한 색 옷 불편해하심. 선물은 차분한 색으로. 10월 7일 밤에 무릎 시리다 하심. 겨울 오기 전에 무릎 담요 챙기기. 1월 15일 요즘 말수가 줄어드심. 전화 자주 드리기. 외로워 보이심.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글씨가 빼곡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색, 아픈 곳, 힘들다고 했던 날, 웃었던 날. 전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마음을 잘 몰라서요. 어머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뭐 싫어하시는지. 자꾸 헷갈려서 3년 전부터 어머님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씩 적었어요. 언젠가는 어머님이 절 진짜 가족처럼 받아주셨으면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보고 산 걸까? 누가 나를 이용하고 누가 나를 지키고 있었는지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노트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잔인하면서도 또 묘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준석이네 집에서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희는 여전히 조용하게 제 옆을 지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호박죽 끓였어요. 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입맛을 잘 알아? 제가 웃으며 말하면 은희는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다 적어놨죠, 뭐. 이젠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며느리 말을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수정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 앞으로 다가가 문틈 사이로 살짝 내다보니 딸이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 카드값도 과소비도 다 내 욕심이었어. 엄마 돈 건드린 것도 정말 내가 미쳤었어. 새언니도 나쁜 사람 아니야. 나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문을 타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문 안 열어줘도 돼. 그냥 엄마가 내 목소리만이라도 한 번 듣고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딸은 2시간 넘게 문 앞에서 울다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끝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은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응, 많이 힘드시죠? 그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젠가는 용서하셔야 해요. 아가씨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어머님 마음을 위해서요.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계시면 어머님이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문을 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어머님 가슴이 조금 덜 아파지는 날이 오면 그때 조금씩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딸을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피도 마음이 없으면 그냥 물일 수 있다. 그리고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함께 울고 웃어주는 마음은 피보다 더 진할 수 있다. 저를 이용한 사람과 저를 지켜준 사람. 제 통장을 몰래 열어 휴대폰으로 돈을 빼가던 사람과 작은 노트에 제 취향과 건강 상태를 빼곡히 적어두던 사람. 그 차이를 이제야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가 알려준 건 딸의 배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곁을 지켜준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고마운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 있으신가요? 겉으로만 달콤한 사람 말고 속으로 울어주고 뒤에서 챙겨주는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일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또 다른 시니어의 인생 이야기를 살려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